자, 안녕하십니까. 천신민심의 천남수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그 전국 지방선거가 꼭 1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3월 달엔 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강원도민일보는 차기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 대한 강원도민의 여론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천신민심의 전문가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조사는 강원도민일보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가지고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그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9%입니다. 네, 이 화면 참조해 주시고 또 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서 이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요. 오 소장님,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게 좀 특이한 처음 있는 경우 같은데 아무래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이 내년 3월 9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과거 선거를 보면 선거 기간이 근접해 있을수록 먼저 이긴 선거, 그러니까 먼저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아마도 볼수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 선거라면 좀 모르는데 대통령 선거라는 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아주 그 굉장히 활발한 개혁적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 속한 정당의 지방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들이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 정권을 좀 안정적으로 현 정권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네. 이런 여론이 조금 형성돼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그 평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전국적인 상황과 강원도민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그 긍정이 33.7%, 부정이 61.4%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강원도가 도농 목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많죠,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저희 도민일보가 이제 신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그 긍정적인 거는 4.8%포인트가 떨어지고요. 부정적인 거는 오히려 8.3%나 올라갔어요. 이것은 물론 전국적인 상황하고도 비슷하지만 이 강원도는 이 여론의 흐름이 폭이 크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줬다는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제 강원도의 정치적 정서도 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최근에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한미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또 코로나 통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데 이 조사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당 지지를 보시면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이 26.7%, 국민의힘이 31.4%, 정의당 5.8%, 국민의당 6.8% 이런 순서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향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물론 강원도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하죠. 예, 그렇죠. 지금 31.4. 네네. 예,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과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다만 네. 강원도에서 다소 이 보수적인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범진보 진영의 합계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지지율도 높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 플러스 열린우리당. 네.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당이 범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합치면 이제 무려 37%나 된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전국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적합도 조사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37.9%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8%, 그리고 이어서 이낙연, 이광재 약 8%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저는 주목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건 좀 의외의 결과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비슷합니다. 30% 아. 초중반 이렇게 되는데요. 지난해 말 조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윤석열 총장이 올랐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전국 조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좀 특징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광재 네. 의원이 똑같이 나왔죠. 예, 거의. 8.3, 8.2 이렇게 예. 상당히 견실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이 고령층은 지지 후보를 잘 바꾸지 않는 성향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지난해 한 중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1위를 계속 독주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여파가 있는 것 같고 이광재 의원은 아무래도 강원도가 낳은 뭐 차기 인물 이 정도 평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또 최문순 지사도 관심을 가졌는데 최문순 지사는 이제 그 6월 3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쪽에 대한 여론도 좀 다소 변화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안에 대한 부분이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결과 어떻으면 좋겠느냐. 이건 좀 간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게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이 돼서 정권이 유지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재창출이 얘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느냐. 여기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제3세력의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물었더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가 43.8%, 그리고 정권 유지해야 된다가 29%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정당 지지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과 다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나 네. 정당 지지도나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조사 결과로만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어쨌든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3세력 그러니까 16.5%.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제3세력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이걸 봤더니 네. 직업으로 보면 농림업 그리고 블루칼라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으로 보면 부정평가층 평가. 그리고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당과 무당층 안철수 대표가 있는 네. 국민의당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요.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야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0대는 그래도 이제 진보적, 그 민주당 지지세가 좀 강하고 60대 이상은 반면에 이제 그 야당에 대한 지지가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 30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가 전체 판세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에서 이제 민주당 우세 현상은 지난 재보선에서도 명백히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 30대 유권자 비중 18, 19대 포함하면 대략 전국적으로 한 34%, 35% 된다고 해요. 유권자 비중이. 네. 그러니까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죠.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요구하고 이러는 목소리가 대단히 커진 것도 이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과거에 2030은 2050으로 묶여서 네.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지난 재보선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겠다. 지금부터는 꼭 1년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 지방선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차기 강원도지사의 선택 기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보면
뭐 좀 너무 일반론적인 거긴 합니다. 뭐 네. 인물과 능력 하니까 43.2%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공약이 26.5%, 소속 정당이 16.7%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사실은 일종의 모범답안처럼 돼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정당을 기준으로 이제 투표를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이상에서는 인물 능력을 선호한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최문순 지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는 낮은데 낮았는데. 40대가 이제 주로 많이 최 지사를 지지했던 그런 네, 현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40은 정책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사실 이 3040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 교육이라든지 집 문제라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또 복지 문제라든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지지 선호가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문순 현 지사가 이제 3선 연임으로 네.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무주공산이 된 차기 강원도지사 선거에 그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합도를 조사해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보시면은 그 김진태 전 의원이 17.3%, 권성동 그 강릉 지역구죠. 권성동 4선 의원이 15.7%, 그 다음에 홍남기 그 재정경제원 장관, 경제부총리가 1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세 분이 아마 차기 대선, 도지사 선거에 좀 선두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도 뭐 나름대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인지도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1위를 한 뭐 1위라는 것은 이제 다 오차 범위 내니까 김진태 전 의원의 경우는 춘천권에서 26%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24.5%니까 평균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고인 춘천,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보수 보수층. 성향을 보이는 60대 그렇죠. 이상. 이게 이제 양대 지지 기반이에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17.3%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강릉권에서 일단 22.7%, 그리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본인의 평균 지지보다 5%포인트 가까이 높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역시 이제 15.7%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반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분이 이제 춘천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춘천권에서 17.6% 정도, 물론 평균 본인의 지지 13.1%보다는 약 4% 이상 좀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하고 역시 40대에서 21.9%, 그러니까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는 40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13.1%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권성동, 김진태, 홍남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김진태 의원이 이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1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견고한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 당내 경선에서는 이 지지층 결집, 그러니까 더 강고한 지지를 누가 받아내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강원도민의 어떤 정치 경향이랄까,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7 재보선 이후에 전반적으로 보수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탈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선호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권 교체 욕구가 굉장히 분출되고 있고, 다만 이제 현 시장과 군수 재출마 시 지지 의향은 굉장히 낮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선거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런 욕구가 반영되는 흐름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지난번 4.7 재보선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 네. 흐름이 이제 굉장히 강했고 이것을 주도한 게 2030이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비교적 비문 후보로 알려진 송영길 송영길 대표가, 네.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비문 후보가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 이거 정적 관심이죠, 이게 또. 네. 네. 거의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후보죠. 네.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네. 거의 이 전국이 이재명 대 이준석, 이 국민의힘의 변화 쇄신 그리고 그렇죠. 인물 교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엄 수장님이 지난번 그 21대 총선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석권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해서 뭐 엄문어 뭐 이렇게 뭐 별명도 따르는데 예, 자, 부끄럽습니다. 이 천신민심 강원도민일보의 천신민심 시청자인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네, 답답하거든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변수 있다는 다 들으니까 네, 내년 대선 네, 또 이어지는 강원도에서의 지방선거 네.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비스로.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은 늘 어렵고 또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전에 몇 가지 한두 개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선거 구도는 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선 승리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걸 전제로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30한테 이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공정 정의가 훼손됐다. 그러니까 2030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고용 악화. 그러니까 이제 도민일보에서 뭐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고용의 질이나 양이나 굉장히 악화되면서 그렇죠. 젊은 층에 대해서는 특히 네, 더 20, 하죠. 30대를 직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이게 기성세대와 자산 격차가 굉장히 지금 심하다. 그래서 이제 코인이나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네, 영끌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양도세 열풍이 부는데 이게 사실 과거에는 2030이 거리낌 없이 민주당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2030이 탈진영, 탈이념으로 이렇게 이 이념과 정당을 색깔을 빼면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근본적인 요소를 제대로 이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역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이재명 지사 대 윤석열 전 총장 양자 구도로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예. 굳어진 것 같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대선 한 9개월 전 1, 2위가 거의 후보가 됐거든요. 후보가 됐고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위협할 만한 후보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야당에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외에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다른 후보가 부각되기도 어렵고 이번에 이준석 그 돌풍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명박근혜 그러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와 관련이 없는 인물을 선호하는 대선 후보로서 이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이재명 지사 대 윤석열 전 총장 구도가 이미 굳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접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접전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도 2030에서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우리 여론조사 살펴봤지만 20대하고 60대에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20대, 한편으로는 60대인데 60대는 안정 희고 성향을 갖고 있는 거고 이제 20대는 좀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윤석열 총장은 누구랑 어떻게 정치할 거냐. 그리고 왜 가수가 노래를 부르려면 데뷔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미친놈처럼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뷔 무대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섣부르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제가 가만 쓰이면 답이 없네 지금 현재로서. 하여간 대선 앞두고도 한번 우리 엄선이도 한 번 더 모시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도 한번 또 모셔서 그 예측을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선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시민심의 천남수였습니다.